근데 로아스를 보면 마진율 계산이 애초부터 틀려 먹었습니다. 로아스가 아니고 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매출이 기대하는 것만 크지 않아요. 대표님도 저도 왜 그런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로아스 기준에서 메타 최적화를 하면 된다고 하면 열심히 했는데 성과를 높이려면 어떤 지표를 기준에서 봐야 될까요? 아마 이거와 관련된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실제 서버 지표와 메타 어드민의 오차 범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기준에서의 마진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마케팅에 있어서 성과를 각 광고의 채널 어드민에서 볼 겁니다. 그게 구글이든 아니면 카카오든 네이버 검색 광고든 어디든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준에서 한 곳에 볼 수 있는 관점에 해야 돼. 왜냐? 기여도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저 A가 있습니다. 유저 A가 카카오에서 광고를 클릭해서 이탈했고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실제 우리 서비스에 유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저 A는 어떤 매체의 성과일까요? 당연히 여기에서 기여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모든 광고 어드민은 본인의 성과를 기록합니다. 왜냐? 본인은 거쳤기 때문에. 실제 그걸 거쳤기 때문에. 왜냐? 네이버는 굳이 메타와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 정보를 교류하진 않겠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본인의 성과로 가져와야지 실제 클라이언트가 더 많은 돈을 쓸 테니까요. 이제 여기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서 라스트 클릭에 대한 기준에서 가져가겠죠. GA나 유저 태그 매니저 기준에서 특정 매체의 구매라든지 효율을 파악하거나 그거는 이제 라스트 클릭에 대한 기준에서 가져가고요. 실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멀티터치라는 기준에서도 있는데요. 멀티터치라는 게 뭐냐면 방금 전처럼 네이버도 했고 뭐도 했고 마지막에 뭐 했다. 그러면 넌 50%, 넌 25%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써봤는데 쓰다가 1개월 하고 롤백 했습니다.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환산치, 주문 단가를 또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나름의 고도화되어 있는 마케팅 하신다 할지라도 거의 라스트 클릭 기준에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큽니다. 모든 광고 어드민은 본인의 성과를 가져간다 해서 MMP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죠. 그런 솔루션의 딥링크를 기준에서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노선에 대한 기준값을 잡아줍니다. CPS라고 하죠. 실제 구매당에 대한 기준을 전 잡아줍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맞추면서 최적화를 해라 라는 기준을 제안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재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처럼 실제 로아스라든지 효율, 구매를 단순하게 채널 어드민으로 보면은 이게 되게 힘듭니다. 플러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우리 기준에서 회사라는 건 되게 많은 비용들이 지출됩니다. 로아스라는 건 여러분 그쵸? 광고에 따른 매출과 광고비에 대한 나누겠죠? 만약에 우리가 광고로서 2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를 100만 원 써요. 그럼 이제 흔히 얘기하는 로아스는 200%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동비라는 게 있겠죠. 원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수수료와 배송비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름의 첫 구매 쿠폰을 빠집니다. 이렇게 쭉쭉 뺀다고 했을 때 실제 90만 원이 남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90만 원에서 또 광고비 100만 원을 빼면은 실제 회사는 마이너스 1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흔히 역마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케터는 MD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율부터 시작해서 흔히 변동비라고 합니다. 변동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도 이해도가 낮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공헌이익이라는 관점까지는 봐야지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리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차피 딴에 있는 인턴, 직업, 막내까지 보면서 마케팅해라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리더분들께서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은 A, B, C, D가 있습니다. 주문 단가가 있고요. 실제 광고비가 썼습니다. 이 광고비 대비 주문 단가 기준에서 각자 로아스 333%, 267%, 600%, 125%의 로아스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로아스 기준에서는 A나 C, C가 600%고요. A가 333%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갑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원가 퍼센트, 똑같은 배송비 3,500원, 똑같은 수수료 5%, 그거를 변동비에서 대입을 해보면요. 짜잔! 이게 나옵니다. 실제 A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이 남고요. B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 남고요. C 같은 경우에는 3,400원 남고 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000원이 나왔네요. 참고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일반 커머스 베이스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나 뭐 B2B나 아니면 이제 롱텀 혹은 LTV라든지 플랫폼 베이스에 리텐션이 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나름의 그 이후의 고객들의 이익까지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자, 만약에 추가 고객들이 재구매에 대한 횟수가 A, B, C, D 고객 기준에서 나름의 추가적인 공헌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1년 기준을 봤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45,000원이 된 이득, B는 26,700원, C는 18,760원. 처음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이후에 플러스 흑자 고객이 된다. 그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참고로 로아스를 보지 않습니다. 로아스를 왜 안 보냐면 저는 변동비를 알고 있으니까요. 변동비를 알고 있으면 로아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로아스가 아니고 CPS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실제 마진율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근데 로아스를 보면 마진율 계산이 애초부터 틀려 먹었습니다. 계산값이
없이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CPS에 대한 관점에 의거하여, 이거는 광고 선점비죠. 흔히 시장에서 재무제표상 변동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동비, 원가, 수수료, 판관비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펫프렌즈는 참고로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고객 한 명 데리고 오면은. 그리고 정확하게 고양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6.5개월이면 흑자 전환이 되고요. 강아지 고객 같은 경우는 10개월이 지나면 흑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적자지만 이 고객들은 우리의 리텐션이나 재구매를 의거해서 이 정도가 흘러가면은 흑자로 변환해 줄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 펫프렌즈 때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타료로서 고객을 데리고 오면은 고객을 데리는 코스트는 정말 비쌉니다. 근데 리텐션이 너무 좋았어요. 간식, 장난감으로 고객들을 데리고 오면은 고객을 데리는 코스트는 되게 나왔습니다. 근데 리텐션이 나왔습니다. 같은 상품이랄지라도 하나는 50% 할인율, 이제 신규 고객 대상입니다. 50% 할인율로 고객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 달 재구매율이 35%였고 하나는 99% 할인율, 뭐 100원 딜 같은 거겠죠? 그걸 데려오면 그 다음 달 재구매율은 21%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체리피커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더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현재 고객들의 메타, 컨셉보드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실제 우리 고객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어떤 것들이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 실제 우리 고객들의 수지타산에 어떤 고객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첫 번째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재무제표라든지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